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본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1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 전쟁 대국 시즌3 결승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태민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 참여도 안 하시는데 최선을 네. 다하신다고 하시니까 잠시 후에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즌3의 비주얼과 종목 담당하는 김대복입니다. 그래요. 김대복 대표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김파마 김영덕 대표입니다. 끝인가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시장 사실은 저희는 시장이 어땠던 간에 늘 항상 야간 방송이기 때문에 하루의 마무리를 저희한테 한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방송이라서 웬만하면 저희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 오늘 시장은 워낙 큰 폭의 네. 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대회가 그래도 마지막 주, 이번 한 주가 남았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대회는 참 부담이 될 것도 같고 시즌 1에 우승을 하셨잖아요. 권태민 대표님. 그때 시장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우리 전문가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감독으로서 시즌 1의 우승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에 움직이는 종목, 횡보할 때 움직이는 종목, 하락할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U자도표라고 이렇게 딱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할 때는 개별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요. 횡보할 때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개별주,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하기 직전에는 바이오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상승 초기 초입 시장에서는 이제 옐로우 칩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루 칩들이 움직였죠. 그런 식으로 그런 그 섹터에다 투자를 하면 나쁘게 말하면 막말로 말하면 날로 먹기식이 될 수가 있겠는데 시장을 좀 알고 들어간다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거는 제가 25년 전부터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하락할 때는 개별주 그리고 저가주들 횡보할 때는 테마주 들이 움직이고요. 개별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바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요. 상승 초입에서는 옐로우 칩 그리고 본상승 궤도에 들어가면 블루칩이 움직인다라는 그래요. 것이고요. 다음번에 제가 도표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은 대회에서요.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조금 더 뛰어나가려다가 오히려 오히려 더 잠깐 휘청하게 되면 중간도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걸 다 지키시면서 한 걸음 나가시는 게 좋고요. 좀 이 하위권에 있으신 분들은 승부를 걸어야 되겠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19, 8, 7등을 하나, 네. 19, 8, 7, 6등을 하나 더 떨어져서 19, 8, 7, 6등을 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걸어야 될 테니까. 3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승부를 거셔야 된다. 초반에는 차분하게 가되 그래서 잘 가고 있으면 그대로 좋습니다. 떨어진 분들은 좀 배팅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근데 이 4일 만에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요. 충분히 시간 많이 남아 있다. 네. 반면에 우리 김대복 대표님 얼굴이 편안하십니다. 네, 뭐 굉장히 편안하신 얼굴로 지금 대회에 임하고 계신데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계획과 전략, 전술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시긴 한데 어떠신지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럼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등 안 됐을 때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등이 이제 아니면 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뭐 네. 저는 무조건 1등 해야죠. 무조건 1등 해야 되는데 1등 안 될 때 스트레스가 크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내가 물 떠놓고 기도도 하고 그래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맨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잘 되는 척하다가 또 싹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제가 1등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거래일 남았으니까 김대국 대표님 뭐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고 김영도 대표님 지금 어떤가요? 마지막 한 주인데 전략대로 전술대로 잘 가고 있나요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거래일 남았습니다. 네.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으면은 이번 주에 김영국 대표는 뭔가 승부수를 던져. 승부수를 던진 앞서 네. 권태민 대표가 얘기한 승부수가 나올 때가 됐네요. 그렇죠. 그 시점은 내일부터인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 뭐 본선에서도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또 결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야심차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승부수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김대복 그리고 김영덕 두 분 결승에서 최종 결승에서 좋은 성적으로 수상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주식 격언을 한번 써봤습니다. 격언이요. 네. 네, 주식은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르는 주식이다. 네, 두려움을 타고 오르는 예, 주식이다. 정확한 순서는 주식은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인데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주식은 항상 두려울 때 투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올라가면 너무 올라가서 못 사고 네. 떨어지면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일까 봐 못 사고 그래서 못 사시는 분들은 못 사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꼭지를 잡게 되는 것이죠. 시장이 계속 만약에 하락한다고 여러분들 생각되신다면 이제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데 시장이 어디로 갈 줄 알고서는 매수를 하냐 그렇죠.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계속 하락한다고 생각된다면 투자 멈춰야죠. 내 돈인데 내가 투자를 하는데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멈추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기회가 되는 거죠. 좋은 종목이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제가 강하게 이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실패하는 95%가 되지 말고 성공하는 5%가 되셔야 됩니다. 성공하는 5%는 5% 투자자들은 분명히 제가 권태민이가 말한 것처럼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투자해서 그렇게 엄청 실패만 하다가 제가 10년 동안 깡통만 2번 겪고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2번씩이나 시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땐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지금 제가 이 말을 드릴 수 있냐면 저는 실패 성공을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요. 아직 성공했다고 자만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 바닥에서 올라와 봤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 많고 성공하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 경험만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둘 다 해봤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또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하락한다면 멈추셔야 되고요. 하락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멈추셔야 되고요. 내 돈을 내가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상승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출렁이지 않으면 싸게 못 삽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훈 MC한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시장이 4,280을 다시 바로 넘어갈까요? 한 번에요. 예, 한 이틀 만에 그럴 것 같지는 4,280을. 그쵸.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쭉 3,000에 4,000 갈 때는 5,000도 갈 줄 알았어요. 그렇죠. 금방 100포인트, 200포인트씩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불과 200포인트 차이인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식은 쭉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항상 파동을 주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누가 생각해도 당장 이틀 만에 3일 만에 적어도 돌파할 것이다. 그렇다는 말을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한꺼번에 다 담는 게 아니라 조금 담아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잘 봤느냐 해서 잘 봐서 올라갈 때는 추가 베팅을 해주시고 그래요. 그게 잘못 봤다 해서 떨어지면 손절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주식은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주식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1조 4천억 넘게 네.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조정을 오히려 기회로 봤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요, 여러분 호가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위로 주식을 쏘면서 그냥 그렇죠. 이 호가를 다 먹어가면서 삽니다. 그렇죠. 계속 사들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들은 위에다 걸어놓고 걸어놓고 팝니다. 팔아요. 여기다 걸어놓고 팔아요. 밑에도 받쳐놓고 하죠. 걸어놓고 팔면 내 것만 팔리고선 떨어질까요? 내 게 팔리는 순간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걸어놓고 파는 게 안 좋은 겁니다. 물량이 많다면 걸어놓고 팔아야 되겠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개인들은 밑에 받쳐놓고 삽니다. 그렇죠. 이 밑에 받쳐놓고 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다가 나만 주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까요? 그런 경우 한 번이 독약을 먹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해요. 내 것만 주식을 주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깔아놓고 사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서 매수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 그 말씀인즉슨 의도치 않은 매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금 싸게 살려다가 네. 나오는 물량들 다 받은 거죠. 억지로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가지고 개인들이 이 주식이 너무 싸해서 막 잡아들인 것보다는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던진 그 물량을 밑에 받쳐놨다가 체결이 돼가지고 더 떨어졌기 때문에 밑에 받쳐놓으신 분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날은 하락으로 표시가 많이 그렇죠. 되고요. 맞아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로 표현되는 날은 개인들이 반대로 매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날은 주가가 하락, 개인들이 매도한 날은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니까 주가 상승.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95%에 실패하는 분보다 성공하는 5%라는 그 말 잘 질문해 주셨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외국인 기관과 같이 매매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식 5천 주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주식을. 국가가 10,000원, 1,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죠. 그러면 10,000원에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에 1,000주를 5,000주를 다 내가 샀어요. 외국인처럼 위로 샀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얼마죠? 가장 상단에 있는 1,500원이죠. 1,500원이겠죠. 근데 평균 단가 얼마죠? 평당 1,300원 되는 겁니다. 1,300원, 250원 정도. 예, 밑에 이렇게 사서 위에 갔기 때문에 요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주식을 사면서 돈을 벌고 있고 개인들은 주식을 팔면서 돈이 더 잃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내가 사고자 한다면 가격을 논하지 말고 50원, 100원, 1,000원, 2,000원 아끼는 게 아닙니다. 10만 원짜리 주식 1,000원, 2,000원 아끼다가 10,000원, 2만 원 비싸게 사는 거고요. 10,000원짜리 주식 50원, 100원 아끼려다가 500원, 1,000원 비싸게 사게 되니까 특히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수료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하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그 조그만 거 계산하다가 정말로 낭패를 보게 됩니다. 10,000원 샀다 10,000원에 팔 수 있고요. 10,000원 샀다 9,900원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꼭 10,000원 사면 수수료 계산해서 11,100원이 본전이야. 11,100원에서 팔 거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돈 쉽게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자리 오면 그냥 파는 거고 살 자리 오면 사는 거고 내 계좌를 시시각각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많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 반기마다 한 번씩 봐서 내 투자 방법대로 가야지 그래야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 보고 있으면 손절 못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OX판은 세 분께 동시에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개인들 1조 4천억 넘게 들어왔는데 난 이 매수를 긍정적으로 현 시장과 대비해 봤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O. 이번에 좀 소나기는 좀 피하고 가는 게 어땠을까? 혹은 기타 다른 의견은 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다행히 세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태민 대표님, 근데 개인 투자자 저부터 일단 지금 말씀하신 성향이 네네. 저부터 일단 갖고 있는 습관이긴 한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할지 전략적으로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희 클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금을 20-30%는 꼭 보유를 합니다. 웬만해서는 다 넣지 않고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을 계속 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이 언젠가 튀면은 다 질릴 수 있는 나머지 돈을 다 질릴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스타일을 가지셔야 되고요. 목적타를 기다렸다가 또 내 종목이 갖고 있는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 팔 종목이 있고 거리 없이 떨어졌을 때 요 나머지 돈 가지고 마지막 총알 한 방울 쐈을 때 내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상승하다 하락하다 20-30%는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주식 분할로 사고 나눠서 사야 되겠죠. 그리고 포트를 구성하셔야 되겠죠. 네. 개별주를 매매한다면 두 종목, 세 종목이면 딱 맞습니다. 이것도 많습니다. 근데 좀 며칠 전의 장처럼 쭉 우상향을 뻗어가는 장일 경우에는 내 계좌에 한 6, 7종목 정도는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A, B, C는 샀다가 D, E, F는 팔고 네. D, E, F 다시 사고 A, B, C 파는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시는 거지 가는 종목은 계속 가져가야 되겠죠. 잠깐 흔들리면 흔들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빨리 또 짧게 끊고 또 다시 그 돈을 활용해서 다른 종목을 사서 돈을 버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대복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럼프형의 페인트 모션이다.
럼프형 트럼프 예. 트럼프 대통령의 페인트 모션이네. 무슨 얘기일까요? 예, 이제 뉴욕 시장이 이제 빠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한 가지는 이제 그 AI 버블론이죠. 계속해서 AI 버블론이고, 사라지지 않는, 예, 안 네. 사라지지 않는 AI 버블론. 또 한 가지는 차기 연준위 의장, 의장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차기 연준위 의장은 원래 케빈 헤셋이 거의 80%가 넘었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주말에 이제 뉴욕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의 가능성을 살짝 들어 올렸다는 3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케빈 워시도 가능성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수면 이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올라온 건데 이게 왜 이 사람이 되면 주식이 안 돼 이것을 시장이 보여준 건데 사실은 트럼프는 이 시장이 이렇게 보여줄 걸 알고 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케빈 워시는 사실은 매파입니다. 예전에 이제 연준 의원으로 있을 때 네. 그때도 QE 양적 완화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케빈 헤셋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경우라도 시장이 원한다면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시장이 원하는 걸 준다 이런 얘기예요. 무작정으로 양적 완화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왕비둘기파죠. 왕비둘기파인데 시장이 딱 반대로 이 사람으로 계속 80%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미루면 나중에 진짜 내가 미룬 사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살짝 올리면과 동시에 이분이 떨어지도록 53%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그러면 다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 빠져야 되는데 다 빠지지 않고 금리하고도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오르고 그냥 지금 이제 그 AI 관련주들만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시장은 결국은 그 트럼프의 페인트 모션이고 이것은 나중에 나는 이런 사람도 고려했는데 시장을 봤더니까 이 사람이 더 적임자야 하고 가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양적 완화라는 걸 지금 이제 이번에 12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시작했는데 이것은 베센트가 만들어놓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이건 그 시장 흐름은 이 하락 파동은 오래 가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 아침에 주가가 개발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4,000선 테스트하다가 4,100선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봉이라는 것이고요. 이 양봉이라는 것은 20일의 어떤 트렌드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직전에 저점에서 매물이 나왔던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만기일 날에 그 이벤트성이긴 어떤 성향이 상당히 나왔던 이런 흐름이지만 저는 오늘 저점에 산 사람들은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갈 것 같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오늘의 조정은 일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세 분의 의견 동시에 이것도 OX판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조정, 나는 이거 일시적인 짧은 조정이라고 본다. 아니다. 이거 좀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실적들, 미국에서 나온 쏟아지는 실적들도 확인해 봐야 되고 요거 살짝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혹은 기타 다른 의견 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김대북 대표만 일시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다른 분들은 X입니다. 자, 그럼 김대북 대표님. 예. 어쨌든 오늘 AI, 반도체, IT 뭐 이런 쪽에 대한 조정.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17일이죠.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을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크론의 어떤 풍향계를 또 봐야 되는. 아까 보니까 기사에도 잊을만 하면 나오네 이런 얘기가 또 뜨던데 정말 잊을만 하면 우리가 풍향계를 봐야 되듯이 또 마이크론의 실적을 지켜보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또 걸고 그 실적이 나온 다음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이제 그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이 떨어뜨린 결과를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이크론이 딱 왔을 때 마이크론도 만약에 실적의 잣대로 만약에 멀티플을 땡겨왔던 거 너무 많이 땡겨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진다면 주가는 본격적으로 빠지겠다 이런 얘기고요. 저는 그거 나오기 전에 한국은 반등한다. 오늘이 거의 2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지금 현재 불씨가 살아났다는 점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전처럼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주가를 끄집어 올리는 이런 역할보다는 들어올랐던 이런 쪽에서 계속 순환매 돌아가면서 가는 장이 전개가 된다. 자관 오늘과 내일은 떨어지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략, 지금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게 전략이다라고 네. 말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우리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는 전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만한 전략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낙폭과대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떨어지면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면 다시 돌아갈 때 올라올 때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면 이제 그 1등의 주자들로 갔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최근에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대로 그 로봇과 바이오 바로 이게 했던 네. 그 종목군들이 나는 또 이슈의 첫 번째로 슬림화되는 이런 종목군들로 대장주 중심으로 사야 되고 낙폭은 대장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매수하는 것들이 좋다. 그래서 연말에는 내 재산을 지금 현재 여기 좀 녹아내리는 이 재산을 내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올라오는 종목으로 지금 편승하거나 아니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대형주를 조금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합니다. 대형주는 좀 네. 피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 27조의 어떻게 보면 신용이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보면 마통이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이게 거의 한 6,7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이게 반대로 쭉 빠져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다른 거는 미국은 한 번에 쭉 내려왔지만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아직까지는 안 떨린다. 이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번에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내일 정도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지수가 다시 살아오르려면 역시 대형주 단으로 또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형주는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지수가 고점을 잘 안 넘는다는 얘기죠. 아, 올라가더라도 고점을 안 넘는다는 얘기. 아까 우리 권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뭐 5천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4,100선에서 4,200 이 정도인데 이것도 버거워 보인다. 이거는 지금 현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뭔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와서 이 접근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바로 예. 그 섹터, 바로가 지금 현재는 대장 섹터입니다. 바로 바이오와 로봇 쪽을 네, 오히려 좀 바로. 보는 걸 낫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영덕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영덕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덕 대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반복되는 악재장이다. 반복되는 악세장이다. 그래요.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뭐 AI 버블론이죠. 앞에서 이제 김대복 대표님이 잘 설명을 이제 해주셨었던 것처럼 잊을만 하면 나와서 시장을 괴롭히는 이제 AI 버블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이제 버블론 부분들의 초점 부분들은 앞으로의 AI 관련 수주 부분들의 예정 잔고 누적되어 있는 풍기 현상이 나와가지고 계속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그 쌓여 있는 물량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점차적으로 AI와 관련된 이 공급 부분들이 늘어나고 수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예측 수치가 보인다라는 부분이 일차적인 악재로 거론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제 주요 거대 투자 주체들이 엔비디아의 지분을 처분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 자체는 뭐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소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메인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엔비디아의 탄력 감소 부분과 성장성 부담 심리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오픈 AI가 지금 이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부분의 챗GPT 축을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규 데이터 센터 공장 부분들에 대한 완성 시점이 1년 정도 미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AI 시대 부분들이 또 더 뒤늦게 좀 도래를 할 수 있다. 오픈 AI의 성장성이 좀 더 둔화가 된다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 등 다양한 이슈 재료 부분들을 가지고 AI와 관련된 부담 심리들이 높아지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과 함께 다시 부각이 된 거예요. 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 부분들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겠지만 마이크론 혼자서 끌고 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엔비디아가 같이 축을 잡고 끌고 가면서 오픈 AI의 성장 효과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마이크론 한 개만 가지고 이 증시를 다시 AI 버블론을 잠재우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겠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브로드컴이 뭐 거의 10%, 11% 이상 급락,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6, 7% 급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도 시간 외기조 매매 부분에서 아직 제대로 개선폭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부분의 개선 속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미 선물 지수 흐름에서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인데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미 선물의 현재 실시간 흐름 부분들이 S&P 선물 같은 경우에 0.45%. 그래서 아시아 증시보다는 올라갔어요. 우리 증시가 나올 때는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살짝 강보합 전환시켜주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를 좀 회복시켜준 영향을 줬거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5%가 올랐지만 음봉 추세에 대한 복귀력이 거의 못 나와 있는 상태죠. 물론 지금 유럽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다시 안정화를 만들어주는 달러 약세 기대 현상들은 전체적인 시장 유동성 공급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 당장에 바로 강하게 들어올려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는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일 이제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 예, 지금 이제 셧다운 때문에 미뤄졌었던 지표가 한 번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요. 파월 의장이 이번 그 스몰 컷을 한 다음에 정도화시키라는 말을 해줬어요. 이제 중립금리로 들어섰기 때문에 더 빨리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내년도에 금리 인하는 뭐 한 번이 될 수도 있거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래요.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용 지표, 그다음에 18일 날 또 CPI 발표가 있어요. 19일 날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연달아서 지금 파월이 보겠다는 지표가 이번 주에 몰아서 나와요. 다음 주 초에는 미국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옵니다. 다 셧다운 때문에 미뤘던 지표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누구도 몰라요. 미뤄졌던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느냐. 이런 지표가 조금만 시장 불안정 요소로 나와도 시장은 쇼크를 받아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한번 밀려서 지금 AI 버블론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 하나만 기대서 다시 올라가는 걸 바라보기에는 이번 주에 확인할 흐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좀 주의를 가지시면서 시장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용덕 대표는 앞서 오늘의 조정이 연속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오늘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네. 이 시기는 아까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좀 네네. 약간 충돌이 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양대 증시에서 힘을 발휘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개인의 집중 매수세에 의해서 거래소가 2%권 조정 강도에서 1.5%대까지 회복을 해주는데 이게 개인 집중 순매수 때문에 좀 들어오고 큰 손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은 초반부터 다 파는데 외국인이 조금 도와줬지만 개인 집중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력이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업종상으로 보면은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의 개인 매수가 집중되면서 삼전에는 집중을 안 했고 그러면서 지수 회복력 강도 연동을 줬고 바이오 업종에 좀 집중을 해줬고 코스닥에서는 미증시가 전거래일에 급락이 나왔는데 일라이릴리라든지 존슨앤존슨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 쪽으로는 매수가 붙었다는 얘기죠. 내수방어주하고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이제 내수방어주하고 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붙었거든요. 코스닥에서도 우리나라 방어주하고 바이오 종목들의 약진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가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제일 좋아하는 게 로봇주잖아요. 로봇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로봇주 쪽으로도 베팅이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총들이 올라가면서 낙폭 부분들을 좀 회복시켜주고 거래소의 집중 대형주보다는 중형 대형 라인에 있는 종목들에서 시총이 올라간 거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피 지수의 차이를 놓으면 알 수 있는데 코스피가 1.5%까지 회복력을 주는데도 코스피 200 지수는 1.8, 1.9% 조정폭을 나타내주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큰 종목들은 덜 오르고 중대형 종목들에서는 약진이 좀 나왔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는 개인의 매수세심이 발동되는 게 한 달에 1, 2회, 기관의 매수세에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4회, 5회, 나머지가 다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름대로 개인이 시장을 회복시켜주는데 힘을 실어줬으니까 성공했잖아요. 네. 실패했으면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를 좀 들여놨으니까 잘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나올 지표들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으니 오늘 잘했다는 얘기지 앞으로의 흐름에서 계속 잘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짧게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현 시점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실까요? 우선은 바이오 쪽 그리고 로봇 쪽 부분들의 개인 관심 부분들이 들어가고 이쪽 부분들에서 신고가들이 나오고 랠리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움직이진 않았지만 안 밀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ABL바이오라든지 리가켄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 조정이 나왔었는데도 밀리지 않고 보합에서 출발했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 부분들은 계속 높게 잡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 추가 펌핑 상승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와 로봇 쪽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IT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따라붙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갈 거라면 신고가 돌파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IT의 집중 대형주들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데 로봇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눌러져 있는 상태의 종목들이 바이오에 많기 때문에 지금 매수 맥점 기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만큼 그런 쪽으로 관심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내무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핫한 이슈를 세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원전주 추락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SMR 관련 기업들이 급락하면서 국내 원전주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반드시 원전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재검토 시각이 확산된 여파로 보이는데요. 단기 변동성이 나온 원전 섹터,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 원전주 추락 속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장중, 뚝이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권태민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인데요. 뭐 궁금한 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장에 대한 원전주에 대한 전망이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과 한국의 원전주들이 동반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원전주 오클로호 15% 하락을 했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13%, 뉴클리어 에너지 같은 경우는 8% 급락 마감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원전들이 좀 좋았지만 그동안에 최근에 국내에서 강세를 보였죠. BHI 같은 종목들은 신고가를 썼었는데 하락을 했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서 관세 협상에서 미국 내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투자처가 원전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는 그 순풍이 좀 불었었는데요. 최근 BH 같은 종목들 특히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하락한 흐름에 동조해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원전은 AI 데이터 센터 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전력 공급, 네. 전력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련주를 볼 수 있어서 AI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일단 일부 동조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점은 원전을 AI 관련주로 봐야 된다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200억 불씩 투자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투자하는 것이 원전이다라는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미국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사실은 뭐 지금부터 뭐 개별 주식으로 막 급등해서 뭐 한 달에 50% 100% 오른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AI 관련주로 분류해서 같이 보시면 좀 원전주 관련된 종목들, AI 관련된 종목들 보신다면 양수 겹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앞서도 질문드렸지만 원전주의 전망인데요. 네. 이게
시장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원전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네.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네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태민 대표 의견 궁금하시네요. 저는 뭐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원전주를 막 적극적으로 편입하지는 않았어요. 안 했고 많은 돈을 만약 한다 그러더라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뭐 로봇주 잘 움직였죠, 네. 바이오주도 움직였죠. 반도체 소부장 움직였죠. 움직이는 쪽에다 화장품주도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좀 움직이는 쪽에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투자를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랑 그 한전 기술 정도가 될 텐데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근데 위에 매물벽도 있고 하니까 지금 집중해 투자하는 자리는 아니다. 신규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넘어갈 때 그때는 또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는 섹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아직 위에서 팔고 싶은 사람들 팔고 있는 자리고 그걸 또 받아주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막 중첩돼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 좀 집중 투자는 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켜보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세 분의 의견은 OX판으로 같이 권태민 대표 말씀해 주셨지만 OX판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전주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은 늘 항상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범 AI에 속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받았을 때가 원전주를 뭐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다. 이거 좀 더 권태민 대표의 말대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X 또는 다른 기타 의견 다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대복 대표는 O입니다. 그러면 김대복 대표의 반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뭐 저는 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은 좀 다르다고 봐요. 이게 우리 시장은 사실은 이제 이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한 정책을 아주 공약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가 원전을 이제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할 정도로 아주 강하고 또 지금 현재 전략적인 국가 자본주의에 의해서 시장을 공략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쉽게 듣는 거, 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네. 그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저께 떨어졌던 거는 아마도 이제 그 오라클이 그 이제 데이터 센터를 2027년에서 28년으로 완공 시기를 늦춘다는 이야기하고 브로드컴이 총 마진에서 AI가 차지하는 마진보다 BAI가 차지하는 마진이 높았다는 이 이야기가 원전의 그 어떻게 보면 좀 딜레이 심리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원전이 뭐 아주 많이 올라가가지고 받았는 것도 아니고 가격 조율 다 받았고 있는데 또 다시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기간 뭐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했을 저는 단기도 중기도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첨언 들어보고 없으죠. 그래요. 김용도 대표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원전은 3순위 정도고 3순위. 네, 2순위로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전력설 위주. 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하고 그게 먼저 움직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충분히 움직였을 때 그 뒤로 움직이는 게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국전력,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들, BHI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순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바꿔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 순서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언급돼 있던 섹터들의 순환이 다 한 바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원전 네. 쪽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AI 쪽 라인을 놓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요. 얘기하면. 좋습니다. 원전 자체만 놓고 보면요, 원전을 이제 보면 되지만 보통 요즘 추세 흐름 축이 그렇게 단계별로 그래요.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본다면은 이제 원전은 좀 천천히 봐도 된다라는 거 정도. 좋습니다. 네. 그럼 권태민 대표님 원전 관련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이분들은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하죠? 지금 안 그래도 부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네. 원전을 원전으로만 봤기 때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김동욱 대표님 말씀처럼 원전 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 원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AI랑 같이 엮여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I가 다 못 가면 원전만 독일처럼 가기가 힘든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엮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원전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그랬죠. 투자하지 않아야 될 섹터라고 하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할 섹터인데 지금 내 재산을 거기다 다 집어넣을 섹터냐, 네. 많이 집어넣을 섹터냐,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만약에 50% 이상 갖고 계시다면 좀 줄여야 되겠죠. 저 같으면 줄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 30%, 20% 갖고 계시다 하면 뭐 그 정도는 유지하고 가시는 게 낫겠죠. 그래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안 좋은 섹터가 아니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서두에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주식은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 거기 그게 속하는 겁니다. 지금 이유 없이 떨어졌고 많이 오락들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미국장 동조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좋은 원전주들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사겠어요? 그래요. 더 올라갔다면은 만약에 사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권태민 대표가 준비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 내년 상장 추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가치가 8천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평가됐고 역대 최대 IPO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만나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스페이스X 내년 상장 추진, 현 기업 가치는 8천억 달러. 8천억 달러,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상장 기업 가치로 스페이스X가 또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반사이 우리는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긴 한데 먼저 우리 김대복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니까요.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스페이스X가 지금 현재 IPO 절차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도 먼저 그 스페이스X에 이게 이번에 그냥 오늘 딱 불거진 게 아니라 최근 2, 3일 동안 우주 항공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정책의 모멘텀이 우리나라에는 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우주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투자를 매년마다 하겠다. 그리고 한국도 첫 우주 상업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같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게 연속적으로 올랐던 것들은 전부 스몰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간접적으로 이쪽에도 관련이 있지만 이거 빼면 다 스몰캡이란 말이에요. 거의 뭐 몇 천억밖에 천억 정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근데 당장 이것이 어떤 이슈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재료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짧게 들어왔다가 빨리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테마성의 이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따라가는 건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내일부터는 차익 실현하고 슬림화를 준비하고 이게 다시 조정받아서 한 템포 쉬었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템포 쉬었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주항공 쪽에. 예. 이 사실 주가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기대감과 실적. 근데 지금 IPO라는 아주 큰 호재와 함께 이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주항공이 퍼졌던 이유도 네. 오늘 많이 어저께 최근 3일 동안 올랐던 이유도 예, 시장 흐름이 만약에 그 시장의 주도주를 뽑아서 주도주가 아웃퍼폼하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장이었다면 이거 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약했다 이런 얘기니까 시장이 잘 안 될 거다. 근데 안 되니까 안 되는 쪽에서 틈새 어떤 시장을 노리자 이런 쪽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이 여기에 훅 해가지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산다면 저는 낭패 볼 거다 생각합니다. 주도 섹터로 갖고 갈 만큼 힘이 있지는 그렇죠. 않다. 뭐 예, 이런 이거는 말씀이시네요. 한마디로. 일시적인 그렇죠? 어떤 테마성의 재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테마가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렇다면 스페이스X IPO 관련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혹은 낙수 효과도 괜찮습니다.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이런 쪽도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곳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탑픽 종목 공개하실 때 그 종목이 혹시 이 스페이스X 관련한 예, 우주항공 제가 보유한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이 아니라면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그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신다고요? 예, 예. 그래요. 그럼 그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스페이스X IPO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첨언하실 의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권대민 대표님. 스페이스X는 우주항공 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1130조 원. 그러면 스페이스X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조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부품을 공급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 좀 비교를 해보면 네. 로봇은 뭐 액추에이터부터 시작해서 로봇 손이라든가 미세 공정 이런 모터, 자동 모터, 전동 모터 이런 걸 만드는 데는 기술 주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스페이스X의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은 기술을 완전 주도하는 것인지는 아직 좀 의문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로봇은 많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뭐 좋은 모습 보였지만 스페이스X의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는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은 실질적으로는 뭐 말 그대로 이해 그대로 부품을 공급한다. 로봇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로봇 쪽이 좀 더 기술을 좀 더 인정받고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최근 많이 하고 있고 스페이스X 같은 우주항공 쪽은 많은 업체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00%는 아니겠지만 스페이스X 발 그런 그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부품 공급에 대한 그게 나와야 발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뭐 최근에 그 위성 발사 성공했던 하나에어스페이스, 네. 항공우주 이런 데 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는 요 정도에서 저희가 정리하고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달 들어 숨고르는 바이오주, 2차 상승 기대입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주가 이달 들어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를 건강한 숨고르기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와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 내년 초에 예정된 기술 이전과 임상 이벤트,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맞물리면서 중소형 바이오텍 중심의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의 다음 흐름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바이오 금리나 코스닥 정책 2차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굉장히 바이오에 대해서는 시장도 언론도 모두 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증거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기조, 두 번째는 글로벌 제약사의 이 특허 만료에 따른 기술 수요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뭐 이 정도만 보더라도 바이오는 계속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건데 이거는 우리 김용덕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입니다. 들어보기 전에 네.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 이거 OX로 먼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지금 뭐라고 할까요? 건강한 조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는 얼른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O 아니다. 이게 조정이든 어쨌든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X 의견 혹은 기타 다른 의견 다 X로 가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입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다 O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김용덕 대표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또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좀 간단한데요. 우선은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AI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종이 네. 우리나라 혼자서 가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의 관련 종목 변동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화면상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반도체주가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 초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엔비디아가 질주하면서 이 흐름을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따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하고 10월에는 엔비디아가 쉬었죠. 이때는 이제 이 흐름을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레벨업이 나오니까 이 흐름을 따라서 9월, 10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11월에 보면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랬다 다시 지금 이제 올라갔다 밀린 건데 11월 흐름 부분들의 반도체가 밀릴 때 어디가 강하게 올라갔냐면은 로봇도 네. 움직였지만 바이오가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시총 상위 종목이 다 신고가 랠리를 보인 시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대표 바이오 종목인 존슨앤존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라이 릴리를 보면 어때요? 11월 달에 신고가 질주를 벌였죠. 반도체가 쉬는 기간 동안에 질주를 벌인 거고 반도체가 다시 움직이니까 지금 다시 내려오다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바이오주가 신고가를 지금 뻗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형식 부분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요. 거죠. 업종 차트 부분에서 일단 뭐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닥 메인이니까 보면은 11월에 보면 움직였죠. 그랬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올라간 게 없다고요? 그럼 이제 글로벌로 따져보면 올라갈 기대치가 55만 원대까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그리고 ABL 바이오는 이제 기술 수출 재료를 갖고 레벨업을 줬다 그냥 쉬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보였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에임드 바이오가 이제 ADC 쪽 라인의 핵심 주자로 또 기술 수출 관련주로 분류되니까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엔 좀 빠졌다가 이제 약진 부분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로봇주와 이제 바이오주가 움직이지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상위 부분에 있는 종목 부분들에서 변동성 그런 부분들이 이유 있는 종목들 위주로 K바이오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11월에 다 움직였었던 종목,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 이거 쉬다가 지금 이제 미증시 바이오주 반등과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 바이오나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유 있는 바이오 종목. 1차적으로는 기술 수출 기대치와 진행, 앞으로 마일스톤과 로얄티 기대치를 갖고 있는 종목, 추가 기술 수출 기대 관련주, 또는 특수 신약 개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현재 세계 1위라든지 국내 1위 입지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베팅 부분들을 해주시면 이번 12월이 사실 반도체가 못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증시에서 바이오 약진이 지속될 경우에 11월처럼 바이오주들의 반란과 함께 바이오 대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를 공략해야 12월은 수익을 냈다라는 평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흐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뭐 굉장히 말씀 중에 많이 언급됐지만 뭐 ADC도 있고 CDMO도 있고 비만 치료제도 굉장히 며칠 전에 뜨거웠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김영국 대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바이오의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기술 수출이죠. 기술 수출. 예, 왜 그러면 이게 기본이 조원 단위로 갑니다. 예, 지금 뭐 ABL 바이오도 지금 상한가, 이상한가 펌핑이 나온 게 4조 원대 가까운 추가 기술 수출 이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1조짜리가 하나 더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기술 수출 계약이 지금 이번 달 말하고 다음 연도 상반기 초안에 2개 이상이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요. 리가켄 바이오도 추가 기술 수출 예정하고 있고, 기술 수출 일단 나오면 조원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그 시기마다 펌핑이 나올 수 있겠죠. 기술 수출 관련 종목들은 다 코스닥 시총 최상에 있거든요. 뭐 CDMO라든지 있던 삼바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있지만, 그래서 우선 우리가 코스닥 바이오에 집중한다면 무조건 1순위는 기술 수출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종목들의 위치, 현 위치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네네. 전혀 그런 건 부담 없이 예. 기술 수출 쪽으로 할인율이 들어가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되는 탑픽 종목, 네. 이 바이오인가요 혹시? 픽 종목은 그 종목이고요. 네. 그거 말고 네. 이제 다른 내 거에서 또 종목, 바이오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사람 해주세요? 종목 거기가 다 바이오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그때 네.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꼭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들어보고, 꼭입니다. 없으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 네. 알테오젠, 음. 곤테오젠. 네. 네, 알테오젠 저는 이번 주에 50만 원 갈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다음 주를 기약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지금부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결승전 마지막 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10명이 예선과 본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결승 원픽.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권태민 대표는 참여 중이지 않기 때문에 4종목의 원픽은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두 분의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예, 참여하신 분들의 종목 중에서 종목을 두 가지. 보고 두 개.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에 놓고 기준은 선정하셨을까요? 승률 게임입니다. 승률 게임. 네. 승률 게임에서 편집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 극대화 차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종목. 예, 그런 종목을 선택하신 것 같아서 거기다 저는 한 표를 좀 던져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 종목은 내일 급등했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급락했다 급등할 수도 있고 또 연속상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천일고속이라는 종목인데요. 천일고속. 천일고속은 뭐 시에서 너무 다 잘 알고 있죠. 네. 근데 알고 계신데 이 종목은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6,017억인데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분 16.67% 갖고 있는데 6천억. 0.17% 갖고 있는 동해안고속은 2,290억. 네. 지분율로 따진다면 땅값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천일고속이 그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43,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래요. 그럼 43,000평 중에서 16.67%를 갖고 있다면 평당 1억 정도를 계산한다면 7천억, 평당 2억 정도를 계산한다면 1조 4천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포 그 근처에 아파트 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이 종목이 왜 안 떨어지고 있는지, 왜 지금도 싼지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천일고속은 만약에 뭐 전략은 제시하지 않겠지만 위로 간다면 요거 52만 원 신고가 돌파하게 되면 50만 8천 원 돌파해도 한 7, 80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동해안고속 보면다면 지금 10,000원짜리가 7만 원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분율이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2,290억이라면 천일고속 정도 되면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한 뭐 최하 1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사항 혹시 없을까요? 주의사항은 천일고속하고 동해안고속하고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가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게임용으로는 좋지만 예를 들어 내 재산을 막 투자해서는 힘들고 뭐 한 주 정도 이렇게 뭐 공부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상승한 각도에 횡보하고 1차 상승 각도에 1.5배가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단기 급등주는. 근데 거래량을 본다면 동해안고속이 최근 대장주로서 하고 있지만 오늘 거래량이 40만 주, 그럼 내일은 20에서 30만 주의 상한가가 좋은 모습이고 혹은 점상이라든가 네. 아니면 기존에 가장 많이 거래했던 그 수량을 넘어간다면 위험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 보유 종목은 천일고속을 탑피로 보셔야 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천일고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내일부터 뭔가 한번 뭐라고 하셨죠? 초반에 김현덕 대표님 초반에 뭔가 승부를 보겠다. 김현덕 네. 대표 종목입니다. 네, 예. 천일고속.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권태민 대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 네.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1,000평의 땅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둘 다 부동산 쪽이네요. 맞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라는 종목인데 삼표 시멘트는 성수동 근처에 또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약 한 몇 조 원 된다 그래요. 가치가. 경동이라는 종목은 경방이라는 종목은 또 그 영등포에 타임스퀘어 있잖아요. 네. 거기가 또 한 몇 조 원대 값어치가 있대요. 다들 부동산이네요. 예, 근데 그쪽은 사실은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 네. 서두에 말씀드린 종목들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새로 개발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이것도 주의사항 꼭 말씀해 주세요. 채팅창에 네. 추천이라고 착각하시는 추천이 아니죠. 네, 추천 아닌데 저희 대회에 나왔던 종목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 종목을 왜 선정하셨는지를 권태민 대표가 그렇죠. 해설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위험한 부분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무조건 따라 들어가가지고 손해를 그렇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방송 보신 분들이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이 종목을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이 수익률 대회에서 어떤 분이 갖고 계신다는 게 리스트가 뜨거든요. 네. 이름은 안 뜨고 종목만 뜨게 되는데 그 종목을 제가 요거 끼는 종목을 했네 수익률 대회에서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찝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네. 만약에 사가지고 손실 났다 이런 얘기 들리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대선선 차트 보시게 되면 직전고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 횡보했기 때문에 내일 급등 나오면 한 차례 수익 실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성산업 정말로 김영덕 대표님 승부를 한번 보시려고 하시나 보네요. 일주일 동안. 네. 대성산업도 김영덕 대표의 종목입니다. 네. 이 두 종목, 이
뭐라고 할까요? TB가 교차하는 정말로 승부를 한번 보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비중은 몇 %인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선 때도 약간 개인 교습을 해드렸는데 이건 교습 안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스스로 잘하고 계시네. 뭐 한번 어차피 일주일이고 결승이니까 네. 김영덕 대표의 승부 그만큼 김영덕 대표가 지금 승부를 봐야 될 위치다 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되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이제 원픽 볼 텐데요. 먼저 김대복 대표 본인의 종목 중에 원픽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가져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요. 어떤 내용? 뭐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딱 두 가지의 그 흐름인데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X의 간접 투자의 최고의 수혜주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국민 성장 펀드 150조의 성장 펀드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스페이스X에 이미 2022년도에 1,300억의 투자를 있었고 그 이후에도 3년도에 계속 800억, 1,160억 정도의 간접 투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페이스X를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합니까?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지금은 이렇게 간접 투자해서 스페이스X가 상장됐을 때 득이 되는 이런 쪽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벤처 캐피탈의 특징은 뭐냐 하면 펀드를 결성하고 이제 어떤 회사를 투자해요. 투자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상장할 때 IPO로 상장할 때 회수하고 그 회수한 금액을 재출자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상장이 임박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좋은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150억 펀드 이 성장 펀드에도 이 모태 펀드는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을 육성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2,300원 갔다가 큰 음봉이 맞았댔는데 네. 뭐 저는 뭐 좋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우리 김대복 대표 본인의 종목 중에 원픽으로 오늘 설명 해설을 도와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참여하신 다른 분의 종목 중에서 원픽을 만나볼 텐데요. 선정 기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승 탄력이 가장 좋고요. 탄력이 좋다. 수익률 대회니까 네. 탄력이 가장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아 그래요. 에임드 바이오 어떤 에임드 내용일까요? 바이오는 이제 그 ADC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ADC라는 것은 약물과 항체를 동시에 결합해서 지금 현재 암세포에 전달하는 이런 기술이죠. 특히 이 회사는 항체 쪽에 가깝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베링거 인계를 포함해서 이제 3건의 어떤 기술 수출이 있었던 이런 흐름인데 오늘 탄력을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내가 못 샀지만 한번 사볼 걸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에임드 바이오 우리 김대복 대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민경무 대표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영덕 대표 이제 본인의 원픽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네, 삼양바이오팜입니다. 삼양바이오팜.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바이오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생분해성 봉합 원사 글로벌 이제 1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는 거. 항상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바이오 종목이 올라갈 때.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서 세포독성 항암제 시장 또 1위 업체입니다. 뭐 제넥솔이라든지 이제 페미드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상당히 좋은 부분. 저만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2분 정도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총 10분 중에 3분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은 자리다라는 그러네요. 거 기술적으로 뭐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가볍게 신고가 돌파가 나오면서 뭐 이런 삼성 에피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온 횡보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이제 바이오 종목이 나타나는 횡보가 나올 것 같은데 분할 상장하고 나서도 지금 상한가가 4방이 났었어요. 그리고 지금 눌러서 2차 반등 준비하니까 직구 돌파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달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재료상으로도 좋은 종목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양바이오팜 우리 김영덕 대표의 원픽 종목 말씀해 주셨고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서 원픽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선별 기준부터 짧게 들어볼게요. 선정 기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역시 네. 바이오 쪽에서 봤다. 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삼성 에피스홀딩스입니다. 삼성 에피소드. 네, 이제 삼바하고 인적 분할 부분들을 해가지고 삼바는 위탁 생산 쪽 전문, 그다음에 에피스홀딩스는 R&D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사업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지주사 성격 부분은 아닌데 그런 이제 라인 부분들을 이제 에피스홀딩스가 맡고 삼바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생산 부분들에 집중하자라는 관점인데 원래는 이제 삼바가 더 잘 움직이고 에피스가 덜 움직여야 되는데 에피스가 시총이 작고 그다음에 어차피 같은 기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탄력을 주기가 더 신규 상장 메리트상으로 높아 보였던 것이 효과가 나온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은 인적 분할 신규 상장 고점 구간 때 돌파 흐름이 나오고 나서 연속 반등이 나오죠. 요즘에 유행하는 신고가 장세 돌파 매매 패턴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속 변동성이 나오는 건데 뭐 돌파 매매 패턴이 뭔지는 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고 연속성의 흐름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결승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 빠르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10 공개합니다. 네, 10위권은 다양한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 기록한 모습이고요. 네, 그럼 5위 확인해 볼까요? 5위는 이형빈 파트너 잭시믹스로 자리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요. 홍희진 파트너의 종목 LS 마린솔루션입니다. 네, 이어서 3위는 홍희진 파트너입니다. 12%대 높은 수익률 잡아냅니다. 네, 다음으로 2위는 3연속 홍희진 파트너입니다. 아주 IB투자 20%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누굴까요? 이따가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 두 가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본선에 진출한 20명의 파트너들이 뽑은 내년 핵심 유망주와 이번 시즌 우승자의 무료 체험, 교육 혜택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 이번 주 금요일에 마감되는 결선입니다. 시즌3 최종 우승자를 맞추는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이벤트 모두 이번 주 금요일까지고요.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 후에 시즌3 이벤트 게시판 공직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최종 결승에 참여하신 상위 10위부터 2위까지 순위 만나봤는데 이제 오늘의 1위는 과연 누구일지 이따가 공개해 준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전쟁 대국의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요. 종목 수익률 1위입니다. 에임드바이오 38.2%로 우리 나연우 대표가 오늘의 종목 수익률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번 한 주가 마지막 결승줄에서 아마 누적 수익률이나 일간 수익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벤트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 잠시 후에 이벤트에 대한 공지 한번 더 해드리겠지만 이벤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종목 수익률 쪽으로 네. 좀 공개를 도와드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망의 1위 만나봤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세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권태민 대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민 대표 먼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횡보 내지 하락장, 횡보 내지 하락장, 예, 흔들리는 시장에서 흔들리는 시장.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클럽에서 집중 공략하고 이 있습니다. 관심이 연말까지인가요? 예, 우리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태민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스맥이라는 종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스맥 어떤 내용일까요? 공작기기와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요.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로봇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작기기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S&T그룹에서 적대적 M&A 합병, 인수합병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죠. S&T그룹에서 지분을 확대하면서 단순 목적에서 경영 참여를 위한 것으로 이 지분 보유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네. 바꾸면서 지분을 추가 편입해서 14.4%의 지분을 취득했는데요. 지금 현재 스맥도 같이 또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12월 2일 날 대표이사 추가 매수 임원진 우호세력 지분 추가 취득을 해서 네. 공시가 나온 내용인데 10%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S&T그룹이 1대 주주, 최대 주주가 됐고요. 스맥 대표이사와 임원진들이 우호주주들이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단기 수익률 전략이라고 말씀을 수 있겠는데 S&T그룹의 최평규 회장이 그동안에 M&A를 했을 때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쭉 우상을 뻗다가 약간 눌려졌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르고 매집하는 그룹이라고 현재의 가격대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사상 최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보신다면 여기에 매물벽이 있었는데 이걸 다 돌파하고 지금 마지막 매물벽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 내일 만약에 편입을 한다면 시초가 편입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9,000원, 2차 목표가는 15,000원까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손절가는 6,0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고요. 자, 권태민 대표님 스맥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감사드리면서 또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연간 베스트에 또 올해도 연간입니다. 네네. 선정이 되셔서 지금 10년 연속인가요? 그러니까 12년 연속 12년. 연간 베스트고요. 네. 수익률로는 10년 연속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네. 또 내일 준비하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내일 장중 8시 30분부터 준비하셨죠? 네, 8시 30분부터 오전에만 합니다. 어떤 이야기 8시 반부터 12시까지 명장 권태민 감독 제 이름 말하기 뭐하지만 네. 명장 권태민 감독 2026년 힌트매매 따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선착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일 오전에 일찍 들어오셔서 12시까지만 진행을 하니까요. 좋습니다. 좋은 거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년 연속, 12년 연속 연간 베스트에 선정하신 권태민 대표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입니다. 오전 중에 방송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이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저는 수급하고 성장성에서 봤습니다. 수급과 성장성. 그렇다면 김대복 대표가 선택하신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종목은 로보티즈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로보티즈는 뭐 제가 9월 달부터 지금까지 8번 추천했는데 8번 다 목표치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목표치를 또 제시하는 게 목표치가 올까? 이게 관건이죠. 그것만큼 이제 이 종목이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었구나. 왜 김 대표는 김 로봇이었냐? 그러니까 로보티즈였냐? 이게 여기에서 바로 나왔던 건데 이 종목은 이제 액추에이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퍼스트 무버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 이 수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렌드는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29만 5천 원 전후에서 매수하고 목표치는 37만 원대로 상향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5만 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 로보티즈 내 마음속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차트는 안 봐도 될까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왜 이때 계속 그렇게 강조했을 때 안 샀을까? 이때 제가 추천하고 지금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서 여기 왔으니까요. 지금 밑에 저점에서 추천했을 때 한 270% 정도의 수익이 났는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투자했다면 2,7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37만 원까지는 20% 정도의 어떤 여력이 그래요.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천천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져가시되 어떻게 보면 비중 조율을 내 재산 몰빵으로 하는 건 지금 좀 높은 자리 같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자리도 부담이 김대복 대표는 별로 크지 않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 보신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그 이상까지 봐야 되는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대복 대표도 잠시 후에 방송이 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그 AI 버블이 굉장히 이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 베스트를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버블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준비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로봇 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로봇도 있고 딴 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AI 버블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 5종목이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복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용덕 대표의 이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김용덕 대표가 바라보는 연말까지 바라봐야 되는 탑픽 종목인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어주 성격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방어주요. 네. 방어주 성격이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용덕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바로 그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파마리서치 오늘도 변함없이 네. 해주셨는데 오늘은 기업 내용은 너무 많이 말씀해서 기업 내용도 내용이지만 차트도 한번 보고 싶어요. 위치나 이런 게 파마리서치 과연
손이 나갈 수 있는 자리인지 어떤 자리인지.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매수는 사실 이제 40만 원 밑으로는 관망을 해주시면 되고 40만 원 돌파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다중 분할 매수로 선점을 하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비슷하게 지금 뷰티라인 종목들이 하나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시트 친 게 이렇게 똑같이 조정을 보이다가 한 번에 찍어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네요. 예, 파마리서치도 조금 있으면 저런 파동이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40만 원, 50만 원 사이에 선점만 잘해 놓으시면 좋은 결과 앞으로 중기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잘 확보 분할적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파마리서치도 곧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네. 라는 말씀과 함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김용덕 대표 파마리서치 만나봤습니다. 자, 김용덕 대표는 잠시 후 11시 30분에 네, 맞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네. 이야기 해주실지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집중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 해줄까요? 저희 가족분들, 클럽분들이 지금 12월에 좀 수익 잔치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1주차, 2주차에도 뭐 수치로는 얘기 드리지 않겠지만 뭐 제가 거의 매일같이 야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3주차로 들어가면서 오늘도 또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이제 한 종목 부분들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벤트입니다. 제가 12월 스페셜 이벤트 부분으로 좀 특별한 기회들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오늘 최종 마감이 이제 됩니다. 오늘 오셔서 신청하셔서 저하고 같이 연말을 따뜻하게 마감해 보실 분들, 수익잔치 즐기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11시 반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용덕 대표 잠시 후 11시 30분입니다. 자,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우리 권태민 대표 그리고 잠시 후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대복 대표 그리고 잠시 후 11시 30분에 밤 11시 30분에는 김용덕 대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인데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 출연한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권태민 파트너의 탑픽 종목 스맥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9,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대복 파트너의 탑픽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매수가는 29만 5천 원 이하, 목표가는 37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용덕 파트너입니다. 파마리서치 가져오셨고요. 매수가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목표가는 6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정리해봤습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 두 가지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본선에 진출한 20명의 파트너들이 뽑은 내년 핵심 유망주와 이번 시즌 우승자의 무료 체험, 교육 혜택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 이번 주 금요일에 결선이 마감됩니다. 시즌3 최종 우승자를 맞추는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이벤트 모두 이번 주 금요일까지고요. 지금 바로 진짜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 후에 시즌3 이벤트 게시판 공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매전쟁 대국 매일 저녁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